여러분, 토마토를 건강식으로만 알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이야기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토마토는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몸속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토마토를 혈관을 깨끗이 해주고 피부를 좋게 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만능 과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몇 해 전에 만난 한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토마토를 쉬운 6개씩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다리가 자주 붓고 숨이 차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바로 과도한 토마토 섭취로 인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칼륨 제한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호전됐죠. 이 사례는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토마토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에는 대표적으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라 불리죠. 또한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생으로만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실제로 생으로 먹을 때보다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거나 살짝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는 지혜를 발휘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먹을 때 오이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죠? 하지만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토마토의 비타민 C를 파괴해버립니다. 또한 토마토에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토마토의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 달걀, 브로콜리와 함께 먹는 것이 좋고 오이, 설탕, 소금을 과하게 넣는 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금과 설탕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한 간으로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니어분들을 위한 추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토마토 브루스케타가 좋습니다. 통밀빵 위에 토마토를 잘게 다져서 올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바질을 조금 얹어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혈관 청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간단한 레시피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달걀을 풀어 스크램블한 뒤 잘게 썬 토마토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라이코펜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엄마는 건강여왕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토마토,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토마토의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토마토가 사실은 아주 길고 흥미로운 역사를 지닌 세계 여행자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마토가 어떻게 남미에서 시작해 유럽을 거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 나라에서 토마토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과 사랑의 사과, 독사과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고향은 남아메리카입니다. 지금의 페루와 칠레, 에콰도르가 있는 안데스 산맥 주변에서 자생하던 작은 열매가 바로 토마토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토마토는 처음엔 크기도 작고 맛도 지금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시고 떫은 맛이 강했죠. 원주민들은 이 토마토를 주로 소스로 만들거나 고기와 함께 끓여 먹었는데 당시에도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있어서 신성한 식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 스페인의 탐험가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정복하면서 토마토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처음 유럽인들이 본 토마토는 작고 붉은 열매였고 그 모양이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사랑의 사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붉은 색과 탱글탱글한 모양이 연인에게 주는 선물 같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강한 정력을 준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토마토를 파모도로라고 불렀는데 이는 황금의 사과라는 뜻입니다. 당시 토마토는 노란색 품종도 많아서 그렇게 불렸죠. 하지만 토마토가 유럽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지과 식물 중에 독성이 있는 가지와 벨라도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독사과라고 불렀고 오랫동안 관상용으로만 재배했습니다. 귀족들의 정원에는 화려한 붉은 열매가 달린 토마토가 장식처럼 걸려 있었지만 정작 식탁에 오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토마토를 요리에 활용하는 법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를 으깨서 만든 소스가 파스타와 환상의 궁합을 이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퍼졌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가 만들어졌죠. 스페인에서는 잘게 다진 토마토를 바게트에 올려 먹는 파엠 토마켓이라는 요리가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토마토를 스튜나 샐러드에 넣어 먹었고,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건강을 해치는 과일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샐러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가 미국으로 전해진 것은 18세기 무렵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1820년대에는 토마토를 먹으면 죽는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버지니아주의 한 판사가 군중 앞에서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고 살아남아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도 토마토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토마토를 먹었을까요? 우리나라에 토마토가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초기에는 온실에서만 재배되었죠. 토마토를 생과일로 먹기보다는 단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쌈 채소처럼 먹거나 국물에 넣어 끓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만 6070년대에 이르러 토마토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토마토는 다이어트에 좋다, 혈관을 깨끗이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설탕을 듬뿍 뿌려 후식으로 즐기는 독특한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이름과 전설, 문화적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신이 준 생명의 열매, 유럽에서는 사랑의 사과 혹은 독사과, 미국에서는 용기를 시험하는 과일, 한국에서는 여름을 대표하는 다이어트 과일이 된 것이죠. 토마토가 사랑의 사과로 불리게 된 데에는 사람들의 욕망과 호기심이, 독사과로 불리게 된 데에는 두려움과 무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진실은 그 중간에 있었던 셈이죠. 오늘날의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마토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으로 먹어야 할지, 익혀야 더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토마토의 효능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들, 그리고 국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이 장에서는 토마토가 왜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능과 함께 국내와 해외에서 토마토가 건강식으로 활용된 사례들을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띠게 하는 성분,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핵심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동맥 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팀이 10년 동안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의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무려 35%나 줄어들었습니다. 토마토는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피부 탄력을 높이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토마토를 갈아서 마시는 주스나 토마토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갱년기 여성을 위한 식품으로 많이 소개됩니다. 중년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관 탄력과 골밀도가 떨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칼륨은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매장에 가면 갱년기 보조제로 토마토 농축액이나 분말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로 노화 방지와 항염 효과를 강조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식단은 심혈관 건강에 좋기로 유명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를 함께 먹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면 치매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토마토 데이라는 축제도 있는데 사람들이 온몸에 토마토를 던지고 즐기며 피부와 건강에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해외 사례 중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토마토 다이어트가 한때 열풍이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여배우가 자기 전에 토마토를 먹고 10kg을 감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슈퍼마켓에서 토마토가 동나버렸고 관련 건강식품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체중 감량과 피로 회복, 숙면을 위해 토마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전립선 건강을 위한 남성 보조식품으로 많이 소개됩니다. 대형 약국 체인에서도 라이코펜 캡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하루에 토마토를 1개에서 2개 먹는 것이 남성 건강 관리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죠. 실제로 한 고령 남성이 하루에 생토마토를 3개씩 3개월간 꾸준히 먹고 PSA 전립선암 지표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사례가 학회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위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속쓰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소화가 안 될 때나 식욕이 떨어졌을 때 토마토 주스를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앞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 하루에 토마토를 6개에서 7개씩 과도하게 드신 어르신이 속쓰림과 고칼륨 혈증으로 병원에 실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 국내에서는 갱년기 보조식품으로 해외에서는 노화 방지, 항염, 남성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하지만 적절한 양을 좋은 조합으로 먹는 것이겠죠. 다음 챕터에서는 토마토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법과 시니어 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는 토마토를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간단한 레시피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토마토를 훨씬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토마토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 먹는 게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좋지만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C와 효소가 파괴되지 않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좋고 익혀서 드시면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2~3배 높아져 심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생으로도 드시고 익혀서도 드시고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살짝 데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이 좋지 않거나 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시니어분들도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쉽고 맛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올리브 오일 샐러드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만들어 드시기 좋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뿌려주시고 소금을 아주 살짝만 뿌리면 끝입니다. 혹시 바질 잎이나 깻잎이 있다면 몇 장 곁들이면 향긋하고 더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입니다. 단백질과 라이코펜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메뉴죠. 달걀을 2개 풀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부드럽게 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게 썬 토마토를 넣고 30초 정도만 더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드시면 속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철 별미로 인기 있는 토마토 냉국입니다. 토마토 2개와 오이 반 개를 잘게 썰고 간장과 식초를 섞어 국물을 만듭니다. 그릇에 담고 국물을 부은 뒤 깨소금을 뿌려주면 됩니다.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드시기 좋고 수분과 영양 보충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토마토 스튜입니다. 토마토, 감자, 양파, 당근을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물을 부어 20분 정도 끓입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파슬리로 마무리하면 영양 만점의 따뜻한 스튜가 완성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토마토를 먹을 때는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하고 공복에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 대신 꿀이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와 함께 드실 때는 비타민C가 일부 파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생으로도 익혀서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와 팁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엄마는 건강여왕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